다들 아마 최근에 맨유와 리버풀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죠? 프리미어리그 팀을 18팀으로 줄이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빅픽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었던 게 또 새로운 리그의 창설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이미 전에도 저희가 풋볼렉스를 다루면서 유럽 빅클럽들이 슈퍼리그를 창설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유러피언 슈퍼리그. 네, 유러피언 슈퍼리그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92년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된 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몇몇 개 잉글랜드 탑 클럽이 그냥 우리 독자적인 프리미어리그를 만들자라는 어떤 큰 범주 안에서 그 리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국가 안에서가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은 UEFA에서 주관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리그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냥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자세한 종류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화가 확 됐어요. 그러니까 슈퍼리그는 간단히 얘기해서 유럽 리그에 있는 강팀들이 모여서 진짜로 그 독자적인 리그를 형성을 하고 우승을 겨루는. 그러니까 네. 그냥 진짜 리그예요. 그래. 리그를 이제 한다는 거고. 이 2018년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이때 뉴스에 따르면 총 16개 팀이 참여한다고 밝혀졌었습니다. 이때 창립팀이 11팀인데 레알, 바르사, 리버풀, 첼시, 맨시티, 맨유, 아스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유, 유벤투스, AC 밀란, 파리 생제르맹 네. 이렇게 11팀이고 이 초기 초청팀 5팀 아틀레티코, 도르트문트, 인터밀란, 마르세유 그리고 AS 로마까지 이 팀들이 이제 총에서 16개 팀인데 16개 팀이 조별리그랑 토너먼트를 치르는 형태로 해서 이 창립팀인 이 11팀은 20년간 강등 없이 유지를 하는 이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최근 기사를 또 놓고 보면 총 18개 팀이 참여한다고 이제 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 얘기가 최근에 많으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거 우리가 합니다 재창을 한 게 아니라 기사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들이 서로 약간씩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묘하게 달라요. 그게 이제 바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리그는 3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 18팀이니까 그렇죠. 시즌이 끝나면 상위 4팀이 우승을 두고 약간 플레이오프식으로 마지막 파이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카데나코페에서 카데나코페. 트윗이 나왔는데 잉글랜드에서 5개에서 6개 팀, 스페인 3팀, 독일 3팀, 이탈리아 3팀, 그리고 프랑스가 2개에서 3개 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풋볼릭스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러피안 슈퍼리그가 창설이 되고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거기 당시에 슈퍼리그가 주말 그리고 자국리그가 주중 그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그쪽이 되는 거지. 이제 뭐 그때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친구들은 UEFA가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에 안 나갈 가능성이 빠지는 거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 말씀을 뭐 드리겠지만 UEFA는 여기에 극렬하게 지금 개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UEFA의 돈이 여기거든. 이 클럽들이 벌어들여주는 맞아요. 돈인데 거기서 나가서 본인들이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러고 피파는 뭐 그냥 뭐 알아서 하든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 슈퍼리그가 언제부터 논의가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 얘기가 나왔었던 건 199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래. 이탈리아 민간 기업 중에 이제 미디어 파트너스 컴퍼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컵 위너스컵이 있었죠. 이게 폐지가 되고 챔피언스리그가 확대가 되면서 맞아요.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2009년에 그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슈퍼리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고 당시에 벵거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10년 안에 슈퍼리그 창설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이건 이제 4년 전이에요.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표들이 슈퍼리그 참가를 위해서 이 미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자인 스티븐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만나서 이제 이거 슈퍼리그에 관해서 이제 의논을 했다고 해요. 여기 약간 쩐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스티븐 로스가 이거. 누구냐면 마이애미 돌핀스 구단주에서 그 ICC 주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에 딱 알려준 거야. 야, 니네 거기 왜 갔어? 했을 때 우리 ICC 얘기하러 갔어. 보면 ICC가 초대형 클럽들이 다 모여서 이 미국에 사니까 클럽 수뇌부들이 모여서 얘기하기 좋지. 그래. 그래서 야 우리 ICC 얘기하러 왔어. 라고 니네 뭐해 작당 모의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 ICC 하다 밥 먹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뒤에서는 뭐 이거는 슈퍼리그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11월 아까 얘기했었던 이 풋볼리스트 보도가 나오죠. 2021년부터 슈퍼리그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고, 이 풋볼리스트에 의하면 2021년부터 유에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3년 뒤인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제 카라인츠 루메니게 회장이 슈퍼리그 출범을 주도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위네는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메니게 회장이 나 슈퍼리그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위네는 챔피언스리그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슈퍼리그가 최근에 이제 다시 빵 얘기가 나왔던 게 바르토메우 사임이랑 그러면서 있어요. 승인을 하고 뭐 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잖아. 그렇죠. 저희가 바르토메우 사임 영상 찍을 때 나가면서 바르셀로나가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 이제 이게 이 투표만 이제 남겨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빵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슈퍼리그 왜 참가하나? 돈이죠. 돈이에요. 무조건 돈이에요. 진짜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가 지금처럼 거대화되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이제 축구의 최첨단에 있는 건 월드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네. 사실 종현이 형이 몇 번 했었어요. 챔피언스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클럽 팀들, 이 슈퍼 메가 클럽이라고 불리는 그 클럽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주는 게 기술적인 축구도 최정점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클럽들의 기업화 이런 것도 가장 최정점에 있는 거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기업적으로 움직이는 클럽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클럽팀 같은 경우는 매일 발을 맞추고, 그렇죠. 경기도 훨씬 자주 있고, 그게 이제 축구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퀄리티 높은 경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년 내내 펼쳐지는 어떤 그 클럽의 축구라는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4년에 한 번 펼쳐지는 그 국가대표 위주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컵을 위해 경쟁하라는 거긴 하지만 지구촌의 축제 느낌의 어떤 그 대회 아니야. 근데 여기는 진짜 경쟁이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대리전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쪽으로 헤게모니가 오는 건 나는 맞다고 보이는데, 이걸로 부족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되게 승자 독식 구조, 그다음에 강자의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야, 어차피 여기서 돈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너네 물론 뭐 무슨 깔레의 기적처럼 약간 갑의 입장이 될 수가 있는 뭐 거지. 이렇게 이 자이언트 킬링 나오는 거 재밌는 거 알지. 근데 중계권 요구 뭐고 다 그거 우리 상위권 몇 팀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야, 어차피 우리가 참가하니까 그 돈 나오는 거 아니냐. 딱 이 논리 아니야. 그렇게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저는 챔피언스리그와는 이 근본이 약간 다르다고 보이는 게, 챔피언스리그는 변방 리그의 챔피언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챔피언스 리그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를테면 레스터 시티가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우승을 했네?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할 수 있어. 출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슈퍼리그는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차단해버리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UEFA의 그 같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도 또 운영도 못하고 UEFA 행정도 같이 하는데 니네 꺼져. 우리끼리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달라지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으로 다른 건 모든 유럽 대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할게. 그렇죠. 이러면 자국 리그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네. 그 2019년에 카테나 코페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중계권료로 올리는 수익이 1억 4천만 유로 정도인데요. 근데 슈퍼리그에 참가를 하면 이게 형식이 조금 바뀌면서 중계권료가 9억 유로 정도가 된다고. 그래. 이러면 몇 배야 이게. 다 6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마르카에서도 얘기를 한 게, 이 슈퍼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10억 유로가 이제 상금으로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32개 팀이 참가를 하잖아요. 이 본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20.4억 유로 정도가 이제 배분이 되는데, 2019년 당시에 리버풀이 우승했을 때 상금 그리고 상업 관련 수익을 20.4억 유로요? 뭐라고 하죠? 20억 4천만 유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20.45. 19.8 유로. 그렇게 얘기하나요? 저 예전에 근데 스페인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1유로 몇 센트. 그건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 유로 원래 거기도 센트 써요? 센트 있어요. 네. 달러만 센트 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1유로 밑에는 이제 50센트 이렇게. 센트로 내려가니까. 하는군요. 그 난 유로로 안 가봐가지고. 11.50센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서. 네네네. 네. 어쨌든. 네. 그 20억 4천만 유로. 네.
이걸 배분하고 있고 리버풀이 2019년에 챔피언스리그를 우승을 했을 때 상금 그리고 상업 관련해서 수익을 다 따져봤을 때 1억 1,100만 유로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 10배예요. 10배. 공 하나가 더 붙는 거야. 네. 그럼 클럽들 입장에서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당연히 욕심. 근데 이게 그러면 그거지. 우리가 요즘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서도 존속 가능하고 상생 가능하고 유지 가능한지를 보는 게 가장 항상 이 화두예요. 이거 되게 옛날부터 그래왔어. 우리가 단타로 1년하고 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10년, 20년을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경영 방식을 구축해야 된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어떤 판을 못 보는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짠 거로 굴렸겠지. 당연하죠.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했을 그리고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들 아니에요. 초전문가들이고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진짜 축구만 하는 공차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영자들이 있단 어마어마한 말이야. 기업인들, 그들도 무슨 월가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맞아요. 네. 근데 이러면 이게 과연 그래 한 10년은 나는 갈 수 있다고 봐.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어. 10년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축구의 역사가 지금 100년 정도 됐다고 칩시다. 100년 넘어가는 클럽들이 있으니까. 그럼 200년, 300년 길게 갔을 때 피말라 죽는 나머지 자국 리그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저는 약간 그러니까 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가까운 미래까지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빅매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게 맨날 있으면 그 빅매치입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엘클라시코 솔직히 말하면 엘클라시코가 한 시즌에 5번 6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흥미도가 떨어지거든. 엄청 떨어지죠. 이게 매일 하죠? 그럼 하루 안 해도 돼요.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 아, 그래 돼. 근데 이제 한 번도 못 해본 케이스가 환상을 갖는 거지. 아, 그렇지. 한 번만 했으면. 그래서 한 달 한 번 했어. 근데 맨날 하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그러면 야 하루 쉬자.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진짜. 사람들은 과연 실존하는 건가요? 이거 싹 구라 아니냐? 구라지? 왜? 그런 썰 같은 거 이게 과연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축구적인 어떤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난 이거는 맞는 얘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길게 봤을 때 자국 리그의 피를 이쪽에서 빨아가는 이 그림이 될까봐 난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슈퍼리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카이스포츠 보도에 의하면 일단 슈퍼리그는 피파의 지원을 받고 있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파는 사실 뭐 딱히 손해보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유에파는 이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클럽 선수들의 네이션스 리그, 유로 출전, 이거 다 유에파 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 출전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이게 선수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컷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팀들은 안 해. 그럼 우리 챔스랑 유로파 안 한다니까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대표팀이 사실 그러면 얘기가 좀 문제인 것 달라지지. 같아. 이게 이제 유에파 주관이니까. 네. 월드컵은 나갈 수 있겠죠. 피파니까. 근데 네이션스 리그랑 유로, 사실 유로도 어쨌든 그 유럽 대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아시안컵이랑 그렇죠.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 대륙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또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릴 것 같고, 유에파의 이 페르난도 고메스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슈퍼리그는 이기주의와 탐욕의 결과다. 스포츠 가치에 관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구들이 이를 분명한 방법으로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파 같은 경우는 우리 피파는 이 슈퍼리그에 대처할 축구적인 제도가 이미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에 대한 언급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뒤로 이렇게 살짝 발 빼는 느낌? 뭐 하면 우리가 뭐 해주는데 난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 내가 봤을 때 뒤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벵거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리그들이 프리미어리그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슈퍼리그 창설이고, 결국 이 말은 뭐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무너뜨린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니라 자국 리그가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떼돈을 벌 거예요. 눈에 보여. 벵거 감독도 그 뒤에 딱 덧붙였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가겠어. 어쩌면 슈퍼리그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만약에 리그가 그래 창설됐다 칩시다. 이거 안 보고 싶겠어요? 존나 왜 보고 매 싶지. 경기가
초빅매치일 텐데. 매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급 그래. 매치잖아. 근데 그러면 안 재밌겠냐고. 거기 스폰서가 안 붙겠냐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겠지만 길게 본다면 이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말만 했었는데 이제 약간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는 것 같아서 난 한편으로는 좀 기대도 돼요. 네. 이렇게 그냥 됐을 때. 아주 이런 거 다 빼고 스포츠를 보는 것만 즐기고 딱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밌겠는데?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축구를 좀 깊숙하게 또 특히나 이런 빅클럽이 아니고 다른 클럽들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